저는 그날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짜로 멈췄는지도 모릅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8년입니다. 8년 동안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어디 불편하세요? 그 목소리, 잊으려고 발버둥 쳤던, 그런데 꿈에서는 매일 밤 들렸던 그 목소리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제 옆에 서 있는 민준이에게 닿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이는요, 그 사람을 그대로 빼닮았거든요. 도대체 왜 하필이면 이 병원이었을까요?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박진은 올해 54살입니다. 8년 전 저는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선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품고 그 사람에게서 도망친 겁니다. 왜냐고요? 그때의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할게요. 무서웠습니다.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버림받느니 차라리 제가 먼저 떠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비겁하죠?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민준이, 제 전부이자 제가 숨쉬는 이유인 아이.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갈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감기가 오래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이가 요즘 부쩍 힘없어 보이긴 했습니다. 밥도 잘 안 먹고 학교 다녀오면 금방 지쳐서 소파에 누워버리곤 했지요. 그래도 8살 남자아이가 좀 까불다 지친 거겠거니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의 이상 신호를 놓친 겁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세수를 하다가 갑자기 코피를 쏟았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휴지를 쥐어줬습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세면대가 빨갛게 물들고 민준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나 왜 이래?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동네 소아과에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표정이 심상치 않게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큰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혈액 검사 결과가 좀. 소견서 써드릴게요. 큰 병원.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민준이를 재우고 저는 부엌 식탁에 홀로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손에 쥔 소견서가 자꾸만 떨렸습니다. 설마 큰 병은 아니겠지. 요즘 애들 다 그렇다잖아. 편식해서 그런 거야. 스스로를 다독여봤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자꾸 불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지갑 깊숙이 넣어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보았습니다. 민준이의 첫 초음파 사진. 8년 전 산부인과에서 처음 받아든 그 조그만 사진입니다. 까맣고 흐릿한 화면 속에 콩알만한 생명이 보였던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이 사진을 받아들던 날 저는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태유는 그때 미국에서 전문의 연수 중이었습니다. 2년 과정의 절반을 남겨둔 상태였고 그의 앞에는 찬란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태윤에게 직접 연락하는 대신 그의 어머니께 먼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게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해외에 있으니 어머니께 먼저 말씀드리는 게 예의라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지은이에요. 그래, 무슨 일이야?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제가 임신을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목소리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윤이 앞길 막으려고 전화한 거야? 네. 아니에요. 저는 들어. 태윤이는 지금 미국에서 최고의 기회를 잡고 있어. 하버드 출신 교수한테 직접 지도받고 있다고. 거기서 인정받으면 귀국해서 대학병원 과장도 금방이야. 알아요. 하지만 이 아이는 아이. 그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은아, 솔직히 말할게. 넌 우리 태윤이랑 안 어울려. 집안도 학벌도 뭐 하나 맞는 게 없잖아. 태윤이가 젊어서 눈이 멀었던 거지. 어머님, 지워. 아니면 혼자 키워. 대신 우리 태윤이한테는 절대 연락하지 마. 그게 무슨, 연락하면 그때부터 넌 끝이야. 내가 어떻게든 널 파멸시킬 거야. 알아들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꺼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태윤에게 연락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 사람 성격에 당장 연수 그만두고 돌아오겠다고 할 겁니다. 그럼 그의 어머니는 저를 파멸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태윤과 그의 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생길 겁니다. 저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연락을 끊고 사라지기로. 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하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 도시에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낳고 혼자 키웠습니다. 새벽에 분유 타면서 울었고 아이가 아플 때 옆에 아무도 없어서 무서웠고 돌잔치 때 혼자 케이크 들고 사진 찍으며 웃었습니다. 외로웠냐고요? 외롭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웃을 때마다 저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으려 했습니다. 이게 최선이야. 이게 모두를 위한 최선이야. 그렇게 8년을 버텼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으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지금은 민준이가 먼저야. 다른 생각하지 말자. 대학병원 예약을 잡고 며칠 후 저는 민준이 손을 잡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대학병원은 참 크고 복잡했습니다. 소아청 소년과를 찾아 한참을 헤맨 끝에 겨우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준이는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아 두리번거렸습니다. 엄마, 여기 왜 이렇게 사람 많아? 응, 아픈 사람들이 많으니까. 민준이는 금방 나을 거야. 나 주사 맞아? 글쎄, 선생님이 보시고 결정하시겠지.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8살이 된 지금도 이 아이는 무서울 때면 제 손부터 찾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속으로 되뇌며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병원이라 긴장되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박민주님, 3번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이름이 호명되자 저는 민준이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3번 진료실. 문 앞에 서니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왜 이러지 나?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불안감이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모니터에서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 8년이 지났지만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강태윤, 제가 사랑했던, 아니,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 사람이 제 앞에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이럴 수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보호자분? 어디 불편하세요?
그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를 못 알아보는 걸까요? 아니,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겨우 그 말을 짜냈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고개를 들어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저씨가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 순간 태윤의 시선이 민준이에게 고정됐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의 눈매, 코, 입술선. 그 모든 게 아버지를 빼닮았다는 걸 저는 8년 동안 매일 보며 살았습니다. 태윤도 눈치챘을까요? 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를 깨달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네, 선생님이야. 이름이 뭐니? 박민준이요. 8살이에요. 민준이가 해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8살, 8년 전, 태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천천히 저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모든 것을 읽었습니다. 설마, 이 아이가? 저는 고개를 돌려 그 시선을 피했습니다. 제발, 제발 눈치채지 마세요. 가슴 속에서 그 말이 절규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아버린 것 같은 그의 눈빛이 저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8년간 지켜온 비밀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진료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태윤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모니터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마우스를 쥔 손가락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것을. 박민준 군 소견서 보니까 코피가 자주 나고 쉽게 피곤해한다고 되어 있네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마치 저를 모르는 사람 대하듯.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달쯤 된 것 같아요. 처음엔 그냥 피곤한 줄 알았는데 비장이 좀 커져 있네요. 태윤이 민준이의 배를 촉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혈액 검사 정밀하게 다시 해봐야겠어요. 골수 검사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골수 검사요? 저는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일단 검사 먼저 해보고 결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간호사가 안내할 겁니다. 태윤은 끝까지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차가운 태도가 오히려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8년 전에 그 사람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늘 따뜻하게 웃고 제 손을 꼭 잡아주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떠났으니까 이렇게 변한 걸까? 가슴 한구석이 저며왔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체열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아까 그 의사 선생님 왜 그래? 응? 뭐가? 자꾸 엄마 쳐다보던데. 아는 사람이야?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야. 처음 보는 분이야. 근데 이상해. 선생님 눈이 좀 슬퍼 보였어. 민준이의 그 말에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슬퍼 보였다고요? 아이는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 순간 태윤이 민준이를 바라보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의심? 분노? 아니면 그리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의 병도 걱정이었지만 태윤을 다시 만났다는 사실이 자꾸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윤도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 당직실에 홀로 앉아 민준이의 차트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생년월일 2017년 3월 12일. 그는 계산했습니다. 2016년 6월. 지은이가 갑자기 사라진 달. 수화기 너머로 들렸던 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라는 기계음. 미친 듯이 찾아다녔던 그 시간들. 태우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8년 동안 간직해온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지은이와 찍은 마지막 사진. 그는 그 사진과 오늘 본 민준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같은 눈, 같은 코, 자신의 어릴 적 사진과 똑같은 얼굴.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 아들이구나. 다음 날 오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병원에서 오는 전화인가 싶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그 목소리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태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번호를 병원 차트에 있잖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언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노. 할 말 있어. 만나. 지금은 내일 오후 2시 병원 옥상. 안 오면 내가 찾아간다.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꺼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8년간 숨겨온 비밀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준이를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맡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옥상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태윤이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흰 가운 대신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제 발소리에 그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8년의 세월이 그 사이에 흘렀습니다. 그 아이. 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이지?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해. 민준이가 내 아들이냐고.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년 전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 한마디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왜냐고. 저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저를 협박했다고. 지우거나 혼자 키우라고. 연락하면 파멸시키겠다고. 그 말을 하면 태윤과 그의 어머니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길 겁니다. 8년 전에도 그게 두려웠고 지금도 두려웠습니다. 당신 앞길에 방해되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했습니다. 방해? 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 아이를 가지고 그게 방해라고? 당신은 연수 중이었잖아요.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 그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아이야. 내가 아버지라고. 그런 중요한 일을 왜 나한테 묻지도 않고 혼자 결정해. 8년이야. 8년 동안 내가 뭘 놓쳤는지 알아? 태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첫 울음소리, 첫 미소, 첫 걸음마, 처음 아빠라고 부르는 목소리. 그 모든 걸 놓쳤어. 아니, 민준이는 아빠라는 말조차 배운 적 없겠지. 아빠가 없었으니까.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태윤이 저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넌 대체 뭐가 그렇게 무서웠어?
내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왜 도망쳤어?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짜 이유를 말해야 할까요? 당신 어머니가. 하지만 그 말은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어요. 뭐가? 당신이 저한테 질릴까 봐요. 결국 반쪽짜리 진실만 말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억지로 옆에 있다가 언젠가 내가 없었으면 내 인생이 달랐을 텐데라고 말할까 봐요. 그런 말할 리가. 안 한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태윤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버림받기 전에 먼저 떠났어요. 비겁하죠. 알아요. 근데 그때 저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한 거라고 계속 그렇게 믿으려고 했어요. 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 검사 결과 좋지 않아. 그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정밀 검사 더 해봐야 하지만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 가능성이 높아. 백혈병? 그 단어가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거짓말이죠? 내가 이런 걸로 거짓말할 것 같아? 태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8년 만에 내 아들을 알았는데 그 아이가 아프다고. 그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왜 하필 지금인 걸까요? 왜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걸까요? 병원 옥상에서 내려온 뒤 저는 어떻게 집에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백혈병?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민준이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 해맑게 웃는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응, 잠깐 볼일 봤어. 밥 먹었어? 응, 옆집 아줌마가 라면 끓여줬어. 그래, 착하네 우리 민준이.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프다니. 그것도 그런 큰 병이라니. 차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민준이가 제 얼굴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응? 안 울어. 먼지가 들어갔나 봐. 거짓말. 엄마 눈 빨개. 아이의 맑은 눈이 저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엄마가 좀 피곤해서 그래. 민준아, 엄마 잠깐 누울게. 응? 엄마 푹 쉬어. 민준이의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늘 그랬습니다. 제가 힘들어 보이면 먼저 눈치채고 착하게 굴려고 애썼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저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왜 하필 민준이가, 온 세상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제 아이가 왜 그런 병에 걸린 걸까요? 울다 지쳐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눈이 떠졌습니다. 옆방에서 민준이의 잔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일어나 민준이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새우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다시 덮어주며 이마를 짚어보니 다행히 열은 없었습니다. 창문으로 희미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잠든 민준이 곁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8년. 그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분만실에 들어가기 전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남편분은요? 혼자예요. 그 말이 얼마나 무겁던지. 저는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분만대에 누워 힘을 줄 때 옆에서 손 잡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하고 말해줬지만 그건 태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나와 첫 울음을 터뜨렸을 때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기뻐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을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 운 거였습니다. 조리원 대신 집으로 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도우미도 쓸 수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2시간마다 일어나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고 아이가 울면 안아서 달래다가 같이 울기도 했습니다.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정말 잘 키울 수 있을까? 매일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돌이 됐을 때 동네 작은 분식집에서 혼자 미역국 끓여 먹으며 생일 잔치를 했습니다. 케이크 사서 촛불 켜고 혼자 생일 축하 노래 부르다가 울었습니다. 민준이가 처음 맘마라고 했을 때 전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가 걸음마를 뗐을 때 혼자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뒤뚱뒤뚱 걸어오는 아이를 보며 웃었는데 나중에 그 영상을 다시 보니 제가 웃으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유치원 입학식 날.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양쪽에서 손잡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민준이 한 손만 잡고 다른 손에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안 오셨어요? 네. 저희는 둘이에요. 그 말을 할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가 열이 40도까지 올랐던 밤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아이를 안고 응급실에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택시비가 없었습니다. 카드는 한도가 다 찼고 지갑에는 현금 10,000원뿐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업고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버스가 올 때까지 정류장에서 20분을 떨며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열에 들떠서 칭얼댔습니다. 엄마, 아파. 조금만 참아. 금방 나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저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아이가 모르게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전화 한 통이면 되는 건데. 태윤에게 연락하면 됐습니다. 당신 아이야, 도와줘라고 말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그의 어머니가 했던 말이 현실이 될 것 같았습니다. 파멸시키겠다던 그 협박이. 그래서 버텼습니다. 혼자서 이를 악물고 잠든 민준이의 작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안 돼. 포기할 수 없어. 제가 쓰러지면 이 아이를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8년을 혼자 버텨왔듯이 지금도 버텨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병원에 전화해서 정밀 검사 일정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단단하게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박민준 환자 보호자입니다. 검사 일정 확인하려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태윤이 보낸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검사비 걱정하지 마. 내가 처리한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고마우면서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8년 동안 아무 도움 없이 혼자 키워놓고 이제 와서 그 사람 돈을 받는다? 저는 답장을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쓰다가 지웠습니다.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그것도 지웠습니다. 결국 아무 답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니 정밀 검사 비용조차 빠듯했습니다. 백혈병 치료비는 생각하기도 무서웠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부엌 식탁에 앉아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배고파? 그래.
뭐 먹을까? 엄마가 해준 계란말이. 알았어. 금방 해줄게. 저는 가계부를 덮고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계란을 꺼내 풀면서 민준이가 식탁에 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응? 나 아파? 후라이팬을 잡은 손이 멈췄습니다. 왜 그런 말해? 엄마가 맨날 우니까. 병원도 자주 가고. 나 뭔가 잘못된 거야? 저는 후라이팬을 내려놓고 민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들어. 내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럼 왜 엄마 울어? 엄마가 좀 걱정이 많아서 그래. 나 때문에? 아니, 내 탓 아니야. 민준이는 그냥 건강하게만 있으면 돼. 알았지? 엄마, 나 안 아픈 척 할게. 그러면 엄마 안 울지? 그 말에 저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 작은 게 뭘 안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건지.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엄마가 지켜줄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까?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 비세포형. 태윤이 말했던 대로였습니다. 진단서를 받아들고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았을 때 저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민준이는 검사가 힘들었는지 제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얼굴을 보며 저는 진단서를 꼭 쥐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태윤이 다가왔습니다. 결과 봤지? 네. 항암 치료 바로 시작해야 해. 일정은 내가 잡아둘게. 그는 사무적이면서도 어딘가 조심스러운 말투였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소아 ALL은 완치율 80% 넘어. 민준이 어리니까 회복도 빨라. 저는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한테 말할 때 내가 같이 있어도 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윤의 눈에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말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로서 곁에 있고 싶어. 아버지. 그 단어가 이상하게 낯설고도 익숙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 응, 다 끝났어. 민준아, 선생님이 얘기 좀 하신대. 민준이가 태윤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태윤은 민준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듯이 보였습니다. 민준아, 선생님이 중요한 얘기 해줄게. 잘 들을 수 있지? 네. 민준이 몸에 나쁜 세포가 생겼어.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 좀 받아야 해. 나 많이 아파? 치료하면 나을 수 있어. 근데 치료가 좀 힘들 수 있어. 주사도 맞고 병원에서 며칠씩 지내야 할 수도 있고. 민준이의 눈에 두려움이 어렸습니다. 무서워. 괜찮아. 선생님이 옆에 있을게. 그리고 태윤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말해도 돼요. 태윤이 다시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선생님이 사실 내 아빠야. 민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 응. 미안해. 이제야 말해서. 진짜? 아빠? 민준이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혼란과 놀라움과 그리고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야?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진짜야.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일찍 말했어야 하는데.
왜 말 안 했어? 나 친구들한테 아빠 없다고 놀림받았는데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민준이가 한참 동안 저와 태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태윤에게 물었습니다. 맞아. 아니, 아빠. 나 왜 이제야 만나? 태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빠가 늦었어. 미안해. 진짜 내 아빠 맞아? 응, 진짜야. 그럼, 이제 안 가? 그 질문에 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 가. 이제 계속 옆에 있을게. 민준이가 잠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태윤에게 안겼습니다. 아빠. 그 작은 목소리에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태윤도 민준이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8년 만에 첫 포옹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울면서도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8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났는데 왜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는 걸까요?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이는 병원에 입원했고 저는 매일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태윤도 시간 날 때마다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담당인은 다른 선생님이었지만 태윤은 수시로 민준이 상태를 확인하고 챙겼습니다. 민준아, 오늘 뭐 하고 있었어? 아빠, 나 그림 그렸어. 봐봐. 민준이가 스케치북을 내밀었습니다. 서툰 그림이었지만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이건 아빠, 이건 엄마, 이건 나. 우리 가족이야. 저는 그 그림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족. 민준이는 이제 아빠라는 존재가 생겼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모양이었습니다. 민준아, 배고파? 뭐 먹고 싶어? 아빠가 사다 주면 뭐든지 맛있어. 태윤이 웃으며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고마우면서도 미안하면서도 또 어딘가 질투 같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8년 동안 나 혼자 키웠는데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이 드는 제가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태윤의 어머니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8년 만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을 줄 알았어. 강 여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태윤이한테 다 들었어. 그 아이가 태윤이 아들이라며? 내가 8년 전에 뭐라고 했지? 연락하면 파멸시키겠다고 했잖아. 저는 연락 안 했어요. 그냥 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우연? 그걸 내가 믿을 것 같아? 강 여사가 비웃었습니다. 너 돈 때문에 이러는 거지? 아이가 아프다 뭐다 해서 태윤이 돈 뜯어내려는 거지? 아니에요. 저는 닥쳐. 들어. 아이 치료비는 내가 댈 테니까 치료 끝나면 깔끔하게 사라져. 알겠어? 아니면 내가 어떻게든 널 파멸시킬 거야. 8년 전처럼.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병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떨었습니다. 8년 전의 공포가 다시 밀려왔습니다. 또 이러는 건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윤이 병실을 나와 저를 찾았습니다. 지은아, 왜 여기?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울었어? 왜?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만났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 말해. 뭐라고 하셨냐고. 사라지래요. 치료 끝나면. 태윤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또 그 소리야. 괜찮아요. 익숙해요.
익숙하면 안 되는 거야. 태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8년 전에도 어머니가 뭔가 한 거지. 그래서 도망친 거지. 대답해. 어머니가 뭐라고 했어?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지우거나 혼자 키우래요. 연락하면 파멸시키겠다고. 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거야? 당신과 어머님 사이 갈라놓고 싶지 않았어요. 저 때문에 가족이 깨지는 건 바보야. 태윤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런 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왜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해? 이번엔 내가 막을게. 누가 뭐래도. 그 말에 저는 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댔습니다. 항암 치료가 진행되면서 민준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구토와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8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가혹한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나 언제 나? 민준이가 힘없이 물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금방 나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치료는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 태윤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병실 밖으로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골수 이식이 필요할 것 같아. 뭐? 항암 치료 반응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 완전 관해에 도달하려면 골수 이식을 고려해야 해. 골수 이식? 그 말에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골수는 어떻게 구해요? 가족 중에 적합한 사람이 있으면 가장 좋아. 형제자매가 있으면 확률이 높은데. 민준이는 외동입니다. 부모도 가능해. 나랑 내가 검사 받아보면. 네. 저는 당장이라도 검사를 받고 싶었습니다. 제 몸에 무엇이든 줄 수 있다면 주고 싶었습니다. 태윤과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며칠 저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가 적합자야. 태윤이 말했습니다. 나랑 민준이 HLA가 일치해. 내가 기증한다. 정말요? 응. 내 아들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잖아. 그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해줬어. 이번엔 내가 지킬게.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고마울 것 없어. 당연한 건데. 그날 저녁 병원 복도에서 또 강 여사와 마주쳤습니다. 들었어. 태윤이가 골수 준다며? 네. 이게 다 내 계획이었구나. 아이를 미끼로 태윤이를 묶어두려는 거지?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게. 닥쳐. 강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 때문에 태윤이가 지금 뭘 하는지 알아? 과장 승진 기회 포기하고 맨날 병원에서 살고 돈도 얼마나 쏟아붓는지 몰라. 다 너 때문이야. 너 같은 년이 왜 태윤이 앞에 나타났는지 모르겠어. 8년 전에 깔끔하게 처리됐어야 하는데. 그 말에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8년간 참아왔던 것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처리요? 뭐? 저를 처리했어야 한다고요? 어머님, 8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에 열 오르는 아이 안고 버스 기다린 적 있으세요? 택시비 없어서요. 카드값 못 내서 아이 분유 살까, 제가 밥 먹을까 고민한 적은요? 유치원 입학식 때 다른 아빠들 사이에 혼자 서서 민준이가 아빠는 어디 있어? 물을까봐 얼마나 떨었는지 아세요?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파도 병원비 없어서 약국에서 해열제만 사서 밤새 아이 간호하고 아이 재우고 나서
화장실에서 소리 죽여 운 밤이 며칠인지 아세요? 어머님이 협박해서 제가 도망친 거 아시죠? 그런데 8년 동안 단 한 번도 후회 안 했어요. 태윤 씨 앞길 막지 않은 거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시면 뭐해요? 저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는 어머님한테 아무것도 안 바랍니다. 인정도 안 바라고 사과도 안 바라요. 근데 딱 한 가지만, 딱 한 가지만 해주세요. 민준이 앞에서만큼은 나쁜 말 하지 마세요. 그 애는 아무 죄 없어요. 제발이요. 강 여사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태윤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태윤아, 8년 전에 지은이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협박했다고요? 그건 대답해요. 태윤이 소리쳤습니다. 강 여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나는 내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내 아이 엄마를 내쫓은 거예요? 내 아들을 8년 동안 못 보게 한 거예요? 어머니가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정말 실망입니다. 태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가자. 여기 있지 마. 그는 제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강 여사가 뒤에서 외쳤습니다. 태윤아, 태윤아. 하지만 태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 구석에서 태윤이 멈춰 섰습니다. 미안해. 네. 어머니가 그런 분인지 몰랐어. 8년 전에 내가 왜 떠났는지 이제야 알겠어. 당신 잘못 아니에요. 아니, 내 잘못이야. 태윤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연락 안 하나 싶으면서도 그냥 내가 싫어진 거겠지 하고 포기했어. 더 찾았어야 했는데, 이유를 물었어야 했는데. 8년 동안 혼자 힘들었지?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8년간 꾹꾹 눌러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새벽에 아이 울음소리 듣고 눈 떠서 분유타면서 왜 나만 이러고 있지 생각했어요. 민준이가 아빠 어디 있어? 물을 때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내가 버텨야 하니까. 근데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근데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민준이 재우고 나면 혼자 울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태윤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됐어. 이제 됐어. 이제 혼자 울지 마. 내가 옆에 있을게. 저는 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8년간의 외로움이, 두려움이, 억울함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골수이식 수술이 끝났습니다. 태윤의 골수는 성공적으로 민준이에게 이식되었고 의료진은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준이 곁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민준이는 무균실에서 힘겹게 버텼습니다. 면역력이 바닥인 상태라 감염 위험이 높아 저조차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이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민준이가 약해진 목소리로 말할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금방 들어갈게. 유리창에 손을 대고 속삭였지만 아이에게 닿지 못하는 그 거리가 천리 같았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준이에게 갑자기 고열이 올랐습니다. 감염 의심입니다. 항생제 투여량 늘리겠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 벽에 기댔습니다. 안 돼. 제발 안 돼. 태윤이 달려왔습니다.
상태가 어때? 열이 안 떨어져요. 감염이래요. 젠장. 태윤이 무균실 앞을 서성이며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공포가 어려 있었습니다. 버텨야 해. 민준이는 강한 애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열이 나흘째 계속되었습니다. 민준이는 의식이 오락가락했고 자꾸만 헛소리를 했습니다. 엄마, 아파, 아빠. 그 작은 목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들릴 때마다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새벽 3시, 저는 무균실 앞 의자에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건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8년 전 혼자 도망친 것, 태윤에게 아이를 숨긴 것, 민준이에게 아빠를 만나게 해주지 않은 것, 그 모든 죗값을 민준이가 대신 치르고 있는 건 아닐까?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태윤이 다가왔습니다. 손에 따뜻한 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셔. 좀 따뜻한 거 마셔야지. 괜찮아요. 괜찮지 않잖아. 내가 쓰러지면 민준이는 어떡해. 저는 힘없이 컵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코코아였습니다. 그 온기가 손에 닿자 눈물이 더 흘렀습니다. 왜 울어? 내 잘못이에요. 뭐가?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혼자 결정하고 도망쳤으니까. 민준이가 이렇게. 무슨 소리야? 민준이 병이랑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어요. 벌 받는 거예요. 내가. 태윤이 제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야, 정신 차려.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민준이 병은 내 탓이 아니야. 누구 잘못도 아니야. 그냥 운이 나빴던 거야. 하지만 뭐. 지금 중요한 건 민준이가 낫는 거야. 과거 얘기는 나중에 해. 태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안 돼. 민준이한테 내가 필요해.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8년 전에도 이 손을 잡았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따뜻했는데, 왜 놓았을까요? 왜 도망쳤을까요? 고마워요. 그 말하지 말라니까. 태윤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둘 다 민준이 부모야. 같이 버티는 거야. 같이 버틴다. 그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8년 동안 혼자였는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새벽에 민준이의 담당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 상태가. 저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무균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열이 떨어졌어요. 감염 수치도 호전되고 있어요. 네,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태윤도 눈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네, 다행이에요. 우리는 한참을 서로 마주보며 울었습니다. 민준이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아빠, 유리창 너머로 아이가 저를 찾았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민준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아빠도 있어? 태윤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응, 아빠 여기 있어. 민준이 최고야. 민준이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민준이의 상태가 안정되면서 면회가 허용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무균실 안에 들어가 아이를 안았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기뻐서 그래. 우리 민준이가 이겨냈잖아. 나 잘했지? 응, 최고야. 세상에서 제일 잘했어. 민준이가 가는 팔로 제 목을 안았습니다. 그 작은 품이 세상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회복은 더뎠지만 민준이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머리가 다 빠졌지만 아이는 오히려 씩씩했습니다. 엄마, 나 대머리 멋있지? 응, 제일 멋있어. 아빠도 대머리 됐으면 좋겠다. 커플이니까. 그 말에 저와 태우는 동시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이의 천진난만함이 우리 둘 사이의 어색함을 조금씩 녹여주고 있었습니다. 퇴원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뜻밖의 사람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강 여사였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전과 달랐습니다. 어딘가 초췌해 보였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왔어. 할머니? 민준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강 여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늦게 와서 미안해. 괜찮아요. 근데 할머니 누구예요? 아빠 엄마야. 그러니까 내 할머니지. 민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나 할머니도 있어? 응. 할머니가 그동안 못 만났는데 이제 자주 볼 거야. 강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강 여사가 민준이를 잠시 보고 나간 뒤 저를 불렀습니다. 복도에서 마주 섰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이, 태윤이 어릴 때랑 똑같더라. 그 아이 보면서 생각했어. 내가 8년 동안 뭘 놓쳤는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몰라. 내 아들만 보였으니까. 강 여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그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미안하다고. 8년 전에 내가 너무 심했어.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8년 동안 이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사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는 안 할게. 그건 내가 할 말이 아니니까. 근데 앞으로는 민준이한테 잘할게. 그것만은 약속할게. 저는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원망만 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이 진심이시라면 저도 노력해 볼게요. 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8년의 상처가 한순간에 아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첫걸음은 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태윤이 저를 옥상으로 불렀습니다. 처음 다시 만났던 그 옥상.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니 문득 8년이라는 시간이 실감났습니다. 어머니가 사과했다며? 네. 진심인 것 같아? 모르겠어요. 근데 노력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그렇구나. 태윤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아. 네. 8년 전 얘기. 이제 제대로 하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피하고 싶었지만 언젠간 해야 할 대화였습니다. 왜 떠났어? 어머니 협박 때문만은 아니었잖아. 진짜 이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뭐가? 당신이 의무감으로 내 옆에 있는 게,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하는 게, 언젠가 당신이 후회할까봐, 이 여자 아니었으면 내 인생 달랐을 텐데라고 생각할까봐, 그래서 먼저 도망친 거야? 네. 버림받기 전에. 태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보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아이가 생겼다고 후회했을 것 같아? 그땐 몰랐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지금은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도 무서워요. 뭐가? 다시 시작했다가 또 잃을까봐. 태윤이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도 무서워. 네. 8년 동안 널 찾으면서 포기하려고도 했어. 다른 사람 만나보기도 했고. 근데 안 되더라. 자꾸 내 생각이 나서. 태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도망치지 마.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태윤이 저를 안았습니다. 8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그 품이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따뜻하고 넓고 안전했습니다. 사랑해. 8년 전에도 지금도. 나도요. 나도 사랑해요. 옥상에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8년의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 그건 처음 그대로였습니다. 민준이가 태어나는 날이었습니다. 병원 생활 석 달. 아이에게도 저에게도 태윤에게도 길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민준아,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진짜? 드디어? 민준이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머리카락은 아직 짧게 자라는 중이었지만 볼에는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빠도 같이 가? 민준이가 태윤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태윤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빠도 같이 가. 민준이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예, 우리 가족 다 같이 가는 거야? 가족. 그 단어가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태윤이 민준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나란히 걸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걷는 것. 그게 이렇게 자연스러울 줄 몰랐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강 여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왔다. 할머니. 민준이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강 여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민준이 이제 건강해졌구나. 응, 나 이제 튼튼해. 강 여사가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인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저는 알았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태윤의 집. 아니, 이제는 우리의 집이 될 곳.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민준이가 감탄했습니다. 우와, 넓다. 여기서 살아? 응. 민준이 방도 있어. 내 방? 진짜? 태윤이 한 방을 열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할 만한 침대와 책상, 장난감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이걸? 저는 놀라 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 태어나면 같이 살고 싶어서 미리 준비했어.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준이는 이미 방 안을 뛰어다니며 신나했습니다. 엄마, 여기 내 방이야. 완전 좋아. 그래, 민준이 방이야. 저는 아이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드디어 이 아이에게 아빠를 줄 수 있었네. 8년 동안 미안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태윤이 약속대로 요리를 했습니다. 솔직히 잘하진 못했지만 민준이는 맛있다며 다 먹었습니다. 아빠 요리 최고야. 진짜? 고마워, 민준아. 태윤이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참 많이도 돌아왔네. 민준이를 재우는 시간. 아이가 새 방 침대에 누우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최고로 행복해. 그래, 다행이다. 근데 엄마, 응? 나 한 가지 소원 있어.
뭔데? 민준이가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엄마랑 아빠 결혼해. 저와 태우는 동시에 굳었습니다. 뭐? 뭐라고? 결혼하면 진짜 가족이잖아. 나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우리 아빠 의사라고. 민준이의 순수한 바람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어른들 일이니까. 아빠 엄마 좋아하잖아. 엄마도 아빠 좋아하고. 그럼 결혼하면 되잖아. 아이의 논리는 단순하면서도 명쾌했습니다. 태윤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물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8년 전에는 도망쳤습니다. 무서웠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혼자 버티는 것보다 함께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걸 알았습니다. 민준아, 잘 자. 그 얘기는 나중에. 민준이를 재우고 나온 뒤 태윤과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이 말. 어떻게 생각해? 나는 진심이야. 너랑 민준이랑 계속 함께하고 싶어? 지은아. 태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8년 전 받지 못했던, 아니, 받지 않으려고 도망쳤던 그 말. 이제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진짜? 네. 결혼해요. 태윤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저는 지갑에서 낡은 초음파 사진을 꺼냈습니다. 8년간 품고 있던 사진. 이거 민준이 첫 초음파 사진이에요. 그때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태윤이 그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걸 8년 동안 미안해요. 더 일찍 보여줬어야 했는데. 아니야. 고마워. 지켜줘서. 태윤이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흘러들어왔습니다. 8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 우리는 결국 다시 만났습니다. 숨겼던 비밀도 아팠던 상처도 이제는 털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준이의 방에서 작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의 아이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시작.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8년간 혼자였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울고 싶은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옆에 손잡아줄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혼자라고 느끼시나요? 힘들어도 말 못하고 울어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나요? 언젠가는 알아주는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늦더라도 꼭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가족의 행복한 시작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함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